연습 문제에서 잠깐 보도록 해보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0에 두고는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아이구야 뭐 이제는 그냥 파블로프의 개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튀어나오죠.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 2 맞습니까? 알파 베타 얼마? 3 공식 뭐였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일 때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맞습니까? 따라서 저 값이 나올 것이고 그럼 저 값을 활용해서 보기들 다 찾으라고. 2번은 아닌데요. 2번은 뭐 하라는 거야? 전기에 보시면 알파 베타에 알파 플러스 베타에 플러스 1이 얼마냐 묻고 있는 거죠. 그 값이 6이냐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얘 보니까 뭐가 떠올라?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한 제곱에 마이너스에 4알파 베타였던 거 기억나지? 그 다음에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한 세제곱에 마이너스 3알파 베타에 알파 플러스 베타인 거지?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 분수 형태 나오면 뭐 하고 싶어? 통분. 그죠? 분모를 알파 베타로 만들어주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니까 만약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물어본다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한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니까 결국엔 여기 있는 값으로 모두 다 해결되는 문제들인 거야. 괜찮아? 답이 얼마인지 너희들 한번 찾아보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2 맞니? 알파 베타는 뭐라는 거야? K.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물어봤으니까 알파 플러스의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8이래. 이해되니?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마이너스 2였으니까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2에 대한 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K 값이 얼마라는 거야? 8. 요 조건을 만족할 때 K 값이 얼마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해되니? 다시 260번도 한번 봐볼까?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또 주어져 있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A. 알파 베타는 얼마라고? B 이렇게. 괜찮아?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이 놈이 이렇게 주어져 있지?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또 뭐야?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 자 그럼 더해볼까? 그럼 더하기부터. 더하면 얼마라는 거야? B. 곱하면 얼마라는 거야? A. 괜찮아? 그렇다면 이 식을 정리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플러스 2 값이 B란 얘기잖아.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B라는 조건 하나. 다시 얘도 정리해주시면 정리하면 알파 베타에 방금 우리가 봤던 거야. 알파 더하기 베타에 플러스 1이 되는데 그 값이 A라고. 근데 알파 베타가 B죠. B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그 값이 A라는 거죠. 두 놈. 이해되니? 두 놈을 연립해서 A값, B값을 찾아. 알겠지? A값, B값을 찾으면 뭘 할 수 있어? A 대제곱, B 내제곱 구하는 게 아니라 뭐야? 알파 내제곱 더하기 베타 내제곱이지. 맞니? 알파 내제곱 더하기 베타 내제곱 어떻게 구했었지? 공식 활용했던 게 떠오르면 좋고 그게 아니면 알파 내제곱이 나오려면 어떻게 했었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제곱하면 되는 거야. 그렇다면 알파 4제곱 더하기 베타 4제곱이고 플러스 2배의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나왔을 테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 있잖아. 여기. 그럼 나머지 얘네들을 구할 수 있으면 끝나는 거네? 구할 수 있지? 왜? 얘는 뭐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한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고 얘는 뭐고?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인 거고 여기서 요 두 식을 통해서 A값 B값 구하면 얘네들의 값이 특정될 거란 말이야. 이해할 수 있겠어?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 넘어가도 될까? 봅시다. 이번 261이야. 261. 2차 방식 얘가 두근이 연속하는 정수래. 이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우리가 연습했었던 거다. 두근이 연속하는 정수야. 그럼 한 근을 m이라고 본다면 또 다른 근은 뭐가 됐다라는 거야? m 플러스 1 차이가 나는 거니까. 맞지? 괜찮아? 한번 해보자. 그럼 첫 번째
m 더하기 m 플러스 1은 뭐라고? 마이너스 k 플러스 2. 맞니? 그 다음에 m 곱하기에 m 플러스 1은 뭐라고? 9 마이너스 k 이렇게. 이때 k 값을 구해달라는 거니까 한번 정리해볼까? 얘는 2m 플러스 1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라는 거잖아. 맞니? 그럼 식을 정리해 주시면 이 m은 뭐가 됐을 거냐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고 m 값은 2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인 거야. 이해되니? 근데 지금 우리는 k에 대한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자. 2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에 곱하기에 얘는 2분의 여기다가 1을 더해달라는 거니까 2분의 1을 더해달라는 거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인 거라고. 이해돼? 얘와 얘를 곱한 게 얼마라고? 9 마이너스 k라고. 그럼 이 식을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분의 4가 있었을 때 양변에 4씩을 곱해준다면 4배의 9 마이너스 k가 됐을 거라고. 그러면 우린 뭐 해야 돼? 이 2차 방정식만 이제 해결해주면 되는 거야. 어차피 두근의 합을 물어봤잖아. 그죠? 이 k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 결국에 마이너스 a분의 b를 얘를 정리하셔서 마이너스 a분의 b를 구하면 되는 거죠. 괜찮아? 아유 1단계스럽네. 전혀 어렵지가 않죠. 봐봐. 또 마찬가지 다음에 파블로프의 계약. 침 흘리면서 문제 풀어봅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야? 알파 베타는 1. 그쵸? 이건 이제부터 시작이지. 이놈을 두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식. 아유 우리를 뭘로 알고. 우리 할 수 있잖아. 어떻게? x제곱에 두 개의 합. 매 부를 바꿔주면 일차항 개수. 곱. 두 개를 그대로 곱하면 상수항. 근데 어차피 전개합시다.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그 다음에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죠? 여기에 든 빵. 요 놈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2차 방정식이다. 다 구할 수 있겠어? 괜찮아? 계산해보자. 얘 뭐야? 어떻게 구한다고? 이 알파 베타. 얘 어떻게 구한다고?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알겠지?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리되겠지. 물론 얘는 알파 베타에 대한 제곱이니까. 괜찮아?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괜찮아? 네. 봅시다. 63번이야. 유리수 AB야. 개수가 모두 유리수인데 한근이 2-루트 3이래. 뭐가 떠올라? 이 뭐지? 혈내근. 한근이 2-루트 3이야. 얘네가 모두 유리수였는데 어떻게 무리수가 나왔대? 내가 얘를 갑자기 2-루트 3에 뭐 해서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무엇을 썼을 것이다? 근의 공식을 썼을 것이다. 따라서 한 놈이 플러스 루트였다면 또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였을 테니까 또 다른 근은 2 플러스 루트 3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해되니? 그럼 그 방정식을 찾아달라고. 찾아봅시다. 우리 이제 할 수 있죠? x제곱에 두근의 합 얼마야? 4의 부를 바꿔주면 1차항 개수. 두근의 곱 2제곱 빼기 루트 3의 제곱이니까 4 빼기 3 얼마? 플러스 1은 0. A값 얼마? 마이너스 4였고 B값 얼마? 1. 결국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는 0에 두근을 구해달라. 이런 문제인 거죠. 이해되니? 두근일 때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해주시고 그 다음 알파 마이너스 베타 구해주시면 되겠죠. 괜찮아? 알파 플러스 베타 공식 뭐였지? 마이너스 a분의 b. 맞아? 알파 마이너스 베타 공식 뭐였지? a분의 루트 d.
몰랐던 친구 있을 거야. Y양. 됐어? 넘어가 볼게요. 다시 봅시다. 얘 모든 실근의 곱이 8이래. 상수다. 잠깐 보세요. 절대값 fx는 절대값 gx가 있을 경우에는 얘는 fx는 gx와 그 다음 fx는 마이너스 gx를 풀어주면 되는 거. 엄청 쉬운 거죠. 절대값 fx는 어떤 특정 상수값을 갖게 되면 얘도 fx는 k와 fx는 마이너스 k를 풀어주면 돼. 그러니까 절대값을 갖고 있지만 딱 이런 형태라면 정말 땡큐인 거야. 그런데 이거 이외의 것들이면 좀 짜증이 나죠. 뭐 절대값 fx는 뭐 절대값이 없는 놈이 있다던가 또는 다 절대값이 있는데 절대값 fx에 플러스 절대값 gx는 뭐 어떤 특정 상수값이 나온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이 절대값들의 범위를 나눠서 얘네들이 절대값으로 다 벗겨주셔야 돼. 했던 거 기억나? 뭐 예를 들어서 절대값 x-1에 절대값 x-2는 뭐 5 이런 형태가 나왔으면 얘는 1과 2를 기준으로 해서 다 범위를 3개 범위를 쪼개서 문제를 풀었어야 된다고. x가 1보다 작을 때 1과 x가 2 사이일 때 그 다음 2에서부터 x가 클 때 이렇게 3개 범위로 나눠서 이 절대값을 다 벗겼었죠. 우리 앞에서 1차 방정식 할 때 연습했었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아니라 이 검은색 형태라면 땡큐여야 돼. 나중에 이거 다시 영상 보시고 다시 필기해 주세요. 봅시다. 따라서 모든 실근의 곱이 8이라고 지금 어떤 형태니? 1번, 2번 형태. 2번 형태죠. 절대값 아닌 굉장히 복잡하지만 아무튼 그 값이 상수라는 거잖아. 맞니? 이 2번 형태, 2번 형태. 따라서 얘는 이렇게 풀어달라는 거죠. 첫 번째, 어떤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플러스 3은 1 이란 방정식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플러스 3은 마이너스 1이라는 방정식과 이해되세요?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얼마가 되는 거야? 2 넘어가시면 얼마가 됩니까? 4 이렇게 이해되니?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두근의 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a 플러스 2 여기서 나온 두근의 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a 플러스 4 따라서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a 플러스 4 얘가 바로 4개의 곱에 해당되겠지. 이해되니? 그 값이 얼마라고? 8이라고. 그래서 이 방정식만 풀어주시면 되겠다. 괜찮아? 할 수 있죠? 요거는 이렇게 풀면 되는 거 아시죠? 양변에 마이너스 묶어주시면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4는 8과 동일하니까 똑같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마찬가지. 이거 좀 기출이긴 하지만 어렵지가 않아. 뭐니 이거?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1. 알파 베타도 마이너스 1. 괜찮아? 그 다음에 px가 이렇게 되는데 p알파가 뭐야? 무슨 말 하는 거야? 딱 봐도 얘랑 얘랑은 별 의미가 없죠. 그죠? 따라서 베타 곱하기 p알파니까 2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이해되니? 그리고 얘는 알파의 p베타니까 더하기 알파의 p베타 2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 이렇게. 이해돼? 그렇다면 얘는 2알파 제곱 베타 마이너스 3알파 베타 더하기 2알파 베타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 딱 봐도 이 새끼 묶일 것 같죠? 2알파 베타로 묶어내주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 이 새끼는 동류항이죠. 마이너스 6 알파 베타가 얼마니를 물어본 거네. 이거 눈에 보이십니까? 괜찮아? 단순 정리야.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의 두근은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물론 알파 플러스 베타고 베타가 4고 알파 베타가 2이긴 한데 지금 문제 보면 여기 다 뭘로 돼 있어? 알파로 돼 있지. 여기 다 베타로 돼 있어. 사실 요 문제만큼은 요거는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좀 그래.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정리를 해달라는 뜻이 되겠네.
차수를 낮춰야 되겠지? 차수를 낮추려면 2차식이 필요해. 우리 앞에서도 이런 거 했었어. 한번 봐보자.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2가 필요한 거야. 얘가 0일 때 2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7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가 필요했던 거야. 이해되니? 그렇다면 우리 앞에서 당식해서 했었던 거 잠깐만 좀 복습해 봐봐. 얘가 궁금하시다고요? 당신이 궁금하시면 내가 얘를 이걸로 나눠볼게요. 그럼 여기 알파가 2알파가 들어가겠죠? 2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8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빼시면 알파 제곱만 남죠? 다 끝이야.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필요했겠지? 플러스 1 계산하시면 얼마입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2 계산하시면 얼마입니까? 4알파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네. 괜찮아? 그렇다면 당신은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2로 나누면 몫이 2알파 플러스 1이고 나머지가 4알파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어? 얘가 얼마라고? 0이라고. 이해돼?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 식은 얘가 여기니까 여기 다 죽어버릴 거 아니야. 4알파 마이너스 2가 됐을 거야. 이해돼? 얘는 뭐가 됐던 거야? 4베타 마이너스 2가 됐을 거야. 같은 원리로. 여기까지 괜찮아? 다시 이 부분은 살짝쿵 기억 정도만 좀 해주시고 결국에 여기서 원하고 싶은 건 이거야. 루트의 4알파 마이너스 2와 더하기 루트의 4베타 마이너스 2가 얼마입니까? 얘를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내가 얘를 K라고 잡는다면 K 값은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양수여야 돼. 근데 지금 얘랑 이런 건 계산이 안 되는데 근호 안에 있는 수가 다르잖아. 그래서 그때 떠오르는 게 먼저 루트라도 벗겨보자. 그래서 양쪽을 똑같이 제곱해 볼 거야. 이 새끼의 제곱은 얘의 제곱과 동일해. 알겠죠? 그렇다면 K제곱은 이렇게 들어가겠지. 정리해봐봐. 4알파 마이너스 2 2배 얘랑 곱하겠죠? 16알파 베타에 마이너스 8알파 마이너스 8베타 에다가 잠깐 K제곱 조금만 있다가 더하기 4베타 마이너스 2까지 계산한 게 K제곱이라는 거야. 괜찮니? 그렇다면 K제곱이라는 놈은 이렇게 됐겠지? 4배 알파 플러스 베타에 마이너스 4에다가 2배 16알파 베타 알파 베타 값이 얼마였죠 아까? 2 그쵸?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4였던 거고 그렇다면 여기다 이제 집어넣을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얼마를? 4를 2배의 16알파 베타죠? 16 곱하기의 알파 베타 값 2를 8 곱하기의 알파 플러스 베타 값 4를 더하기 4 이렇게 이해돼? 그럼 식을 정리해보자. 그러면 K제곱은 뭐가 된 거야? 16 빼기 4니까 12에다가 플러스 2배 이 얼마니? 32 빼기 30이니까 이거 어차피 사라지네. 맞니? 루트 4니까 2만 남죠? 이렇게 썼겠다. 그렇다면 12 더하기 4니까 얼마야? 16.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건 K값이었잖아. 그치? 요값 K값. K값 얼마야? K제곱이 16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였겠지만 우리는 K값이 양수인 거 알고 있지. 따라서 정답은 4만 되겠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조금 긴 문제였었지만 잘 정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얘도 227번이야. 한번 같이 정리해보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라는 거야? 알파 베타는 여기 보시죠. A값 1, 얘가 B역할하는 게 마이너스 4K 플러스 1, C역할하는 게 2K 플러스 1. 그 다음 이식 정리하면 뭐가 되겠니? 알파 베타로 묶어내면 알파 플러스 베타였을 거고 마이너스 얘도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 얼마라는 거야? 6이라는 거야. 알파 베타에다가 집어넣어 2K 플러스 1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 집어넣어 4K 플러스 1
그 값이 얼마라는 거야? 6. 풀면 2차 방식이 나올 텐데 그 중에 정수인 거. 괜찮아? 다시 이 방정식에서 1차 계수를 잘못 보고 풀었더니 이렇게 됐대. 그럼 뭐는 제대로 봤다는 거야? 1차 계수 잘못 봤으니까 상수항과 A는 잘 봤다라는 거지. A와 C에 관련된 공식 하나가 있었는데 뭐 있었죠? A와 C에 관련된 공식? 두근의 곱 구하는 공식이 뭐야? A분의 C. 그 값이 얼마라는 거야? 3분의 7. 이해되니? 다시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었대. 그렇다는 얘기는 A랑 B는 제대로 봤다는 얘기인 거잖아. 맞니? 그럼 A와 B에 관한 공식이 뭐였지?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됐을 텐데 그 값이 얼마라고? 3분의 8? 3분의 5 더하기 1이었을 테니까. 괜찮니? 그렇다면 지금 2차 방정식이니까 A 값은 0이 아니었을 거고 따라서 C 값은 뭐가 됐을 거냐면 3분의 7A B 값은 뭐가 됐을 거냐면 마이너스 3분의 8A 이 조건들을 이제 이 방정식에다가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이 방정식은 이렇게 바뀌겠죠. AX 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8AX 플러스 3분의 7A는 0 이렇게 A는 0이 아니었을 테니까 A를 나누어 주시고 또 3을 곱해 주시면 3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7은 0이라는 놈이 나왔을 거고 이게 최종 방정식일 테니까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 부탁드립니다. 다시 269번 보세요. 절대값의 b가 2대 1이래. 이때 실수 m의 값을 모두 구해라. 두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봤었을 때 두근이 뿔뿔이나 마마는 아닐 거야. 왜? 두근이 뿔뿔이나 마마는 아니야. 왜? 이 두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었을 때 두근이 뿔뿔이나 마마는 아니다. 왜? 왜일까? 마이너스 18. 두근의 곱이 음수였다는 얘기는 부호가 달랐다는 얘기지. 이해되니? 따라서 누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얘네들은 서로 부호가 다르면서 2알파, 뭐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됐을 거야. 알파가 양수였다면 양근이 2였을 거고 알파가 음수였으면 2알파는 음수였을 거야. 마이너스 알파 양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잡아도 상관이 없어. 괜찮아? 어차피 여기서 두 개의 크기가 아마 다 나올 겁니다. 따라서 2알파 마이너스 알파다. 괜찮을까요? 결국에 첫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 뭐라고? 2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야? 마이너스 18이어야 된다. 따라서 마이너스 2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18이니까 알파 제곱은 9가 됐을 것이며 알파가 3일 때는 알파가 3이라면 두근은 뭐가 되는 거야? 6하고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알파가 마이너스 3이라면 마이너스 6과 3이 바로 두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 두근의 합이 뭐라고 되어 있어 지금? 마이너스에 n-5라고 되어 있는 거야. 따라서 두근의 합이 이거였다면 얼마? 플러스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n-5가 이놈이었었다면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고 두 개를 연립해서 풀어줄 수 있겠죠. m값을. 그래서 m값이 두 개 나올 거야. 괜찮아? 잘 부탁드립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 개까지만 하고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잠깐 보시죠.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대. 봐야 돼.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대.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는 거야.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4는 0을 성립할 거고,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4는 0도 성립한다는 뜻인 거야. 근데 F 알파는 1이고 F 베타도 1이래. 그렇다면 F 알파 마이너스 1은 0을 성립시킨다는 거고, F 베타 마이너스 1은 0도 성립시킨다는 거지. 이해돼? 지금 F 알파가 1이고 F 베타도 1이란 얘기니까. 이해되니?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fx-1은 0에 해가 알파랑 베타다. fx-1은 0의 해가 알파와 베타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 그럼 fx-1은 두근이 알파고 베타라고? 그럼 두근을 알파고 베타라고 갖고 있는 방정식이 어디 있어? 여기 있었겠지. 이해돼? 이 방정식도 x-알파, x-베타로 인수분해 됐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얘가 2차 항이래. 2차 식이래. 그러니까 얘도 알파, 베타 해로 가지려면 얘도 x-알파, x-베타 이런 식으로 나왔어야 될 거 아니야. 결국에는 이 식과 이 식은 서로 어때야 돼?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됐어야 돼. 다만 2차 계수가 결정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쵸? 왜냐면 두근을 1하고, 예를 들어서 두근을 1하고 2를 해로 갖고 있는 방정식은 x-는 0도 있지만 2배 x-는 0도 있을 거고, 얘도 해가 1하고 2죠. 3의 x-는 0도 해가 1하고 2라고. 그러니까 해가 1이랑 2라고 해서 무조건 이 식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왜냐면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고차가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뜻인 거야. 따라서 최고차는 결정을 해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이 문제 한에서는 단서가 뭐가 돼 있어? fx 2차항 계수는 1이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2차항은 어차피 여기서 결정될 거 아니야. 그치? 얘가 1이라는 얘기는 a 값도 1이었을 것이다. 결국에 fx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0. fx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 그쵸? 요 식이었을 것이다. 라는 걸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니? 봅시다. 한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2i고 n분의 1과 n분의 1 두근을 하고 있는 2차 방정식 여기에 대해서 a값과 b값을 찾아달래. 마찬가지야. 뭐라고 돼 있어? 실수 mn이래. 실수 mn인데 이놈의 방정식 이거래. 다시 또 떠오르지? 뭐가 떠올라? 결례근. 한 근이 이거였다는 얘기는 또 다른 근은 뭐일 수밖에 없어? 이거. 따라서 두 근을 갖고 있는 방정식은 x제곱에 두 개의 합 마이너스 2지 부호 바꿔주면 플러스 2x. 두 개의 곱 마이너스 1의 제곱에서 2i의 제곱을 빼는 거야. 그렇다면 얼마니? 1 플러스 4가 됐을 테니까 얼마니? 5? 이 방정식이었을 거라고. 그렇다면 m값은 2, n값은 5, 결국엔 2분의 1과 5분의 1을 두 근으로 갖고 있는 방정식을 또 찾아달라는 얘기지. 맞니? 얘를 두 근으로 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럼 또 해. x제곱에 두 개 합 10분의 7이지? 두 개의 부호를 바꿔주면 1차항 계수. 곱 10분의 1이지? 얘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A값, B값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여기까지가 우선 연습 문제고, 이건 지난 시간에 했었던 부분들이니까 연습 잘 해주셔야 돼.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할 테니까 지금부터는 좀 문제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해보죠. 이제 2차 방식 마무리되고 2차 함수 시작됩니다. 2차 함수, 장미국밥, 2차 함수 시작해보죠. 이상해요. 자, 그럼 봅시다. 우선 2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에 대해서 먼저 깔아보고 그 다음에 시작해봅시다. 봐봐. y는 ax제곱이 있고요. y는 ax제곱에서 a 값이
값이 0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 A에 대한 성질은 이거였었습니다. A가 양수였다면 이의 그래프의 모양은 아래로 볼록 형태였었고 A가 음수면 위로 볼록 형태였어요.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A에 대한 절대값이 클수록 폭은 좁아진다 라고 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렇다면 얘는 그래프가 다음처럼 꼭지점을 뭐로 한 거야? 얘는 그래프가 요렇게 돼 있는 놈이 됐을 거라고. 뭐 예를 들어서 얘가 y는 x제곱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얘는 축의 방정식이 뭐가 된 거야? 요렇게. 그죠? 요 놈을 y축. y축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불러? x는 0이라고 불렀던 거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부분 있죠? 감소가 증가하는 요 점을 뭐라 불러? 꼭지점이라고 불렀고, 꼭지점은 뭐가 되는 거야? 0,0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성질이 있었지? y의 값. 얘가 y축이었을 텐데 y 값은 최소한 0보다는 컸겠죠. 따라서 y 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다시 말하면 y의 최소값이 0이었다 라고 얘기했었죠. y의 최대값은 얼마였을까요? 모르죠. 쭉쭉쭉 올라가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만약에 a가 음수였다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졌다는 거죠. 똑같죠. 축의 방정식은 여전히 x는 0이었을 거고 꼭지점도 이렇게 됐을 텐데 얘는 y의 값은 다 0보다 아래쪽에 있죠. 따라서 y는 0보다 작거나 같다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우선 베이스는 우선 이렇게 좀 깔아두시고 괜찮아? 요게 초점을 맞춰서 이제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y는 ax제곱에 플러스 q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얘는 뭐냐면 y는 ax제곱에다가 q만큼 값이 커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고 y축 입장에서 원점이 있었다면 이렇게 q만큼 올라가서 얘가 이렇게 그려지거나 또는 얘가 이렇게 그려지거나 하는 형태인 거죠. 이해되니? 따라서 얘네들이 의미하는 거 첫 번째, A는 그대로가 됐을 거고요. 위에 있는 성질과 A는 그대로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Q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 Q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 Q는 꼭지점은 뭐가 된 거겠니? 꼭지점은 0,Q가 된 거죠. 맞니? 꼭지점은 0,Q가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뭐가 됐을까? 축의 방정식. 그건 여전히 y축이죠. y축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고? x는 0이라고 부를 거라고. 이해되니? 또 여기서 q가 의미하는 것은 또 뭐야? y는 ax제곱이라는 기본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야. 이해되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y에 대한 최소값은 q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빨간색이라면, 만약에 파란색이라면 y 값은 q보다 작거나 같았을 거야. q가 가장 높았을 때, 빨간색은 q가 제일 낮았을 때. 다시 이번엔 그럼 여기가 너무 복잡해 보이니까 여기를 이렇게 당겨서 여기다 붙여놓읍시다. 다시 이번엔 요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다시 이번엔 두 번째 형태는 y는 a의 x-p의 제곱의 형태야. 이건 뭐였었지? x축이 이렇게 주어졌으면 원래는 원점에 이렇게 있던 그래프가 p만큼 움직여서 얘는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p가 되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됐겠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 A에 대한 성질은 똑같았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P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P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꼭지점은 뭐가 된 거야? 얘가 꼭지점이 됐겠지. 꼭지점은 뭐가 된 거야? P, 0이 됐겠지. 0,0이 이쪽 P만큼 움직인 거니까. 이해되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축의 방정식도 뭐가 된 거야? 얘가 축이 된 거지 이제. 맞니? X는 P가 된 거야. 그리고 얘가 의미하는 것은 Y는 AX제곱인 기본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평행 이동한 거고. 그 다음에 Y값은 어때? 0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Y값은 0보다 작거나 같거나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됐을 거라고. 이해가 돼? 얘네들은 다 머릿속에 좀 떠오르고 있어야 된다잉. 괜찮아? 그래서 얘네들 이제 합쳐주시면 세 번째 합쳐주시면 y는 a의 x 마이너스 p의 제곱에 플러스 q 뭐 이렇게 만들어졌었겠지. 그때는 얘네들의 성질이 모두 합쳐진 형태가 됐을 거야. 그래서 그래프상으로는 P, Q가 어딘가 있을 텐데 그 점을 꼭지점으로 해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든가 아니면 얘가 이렇게 그려지든가. 꼭 그래프는 잘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꼭지점 찾아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얘를 전개하는 거야. 얘를 전개하시면 다음 같은 형태가 나왔겠지. ax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 y는 ax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 마찬가지 여기서도 a에 대한 값은 앞에 거랑 똑같아. 그 다음에 b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시면 b는 축의 방정식을 나타내. 축의 방정식이 뭐가 되는 거죠? 혹시 기억나?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야. 꼭 기억해놔야 돼.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 그럼 C가 하는 역할은 무슨 말이냐면 C는 X에 0을 집어넣을 때 애가 되다 보니까 얘는 X가 0일 때 X값인 거야. 0일 때 Y값. 다시 말하면 Y축과의 교점인 거죠. 맞니? 얘는 C는 Y축과의 교점이야.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됐으면 요 점이 바로 C였다는 뜻인 거야. 물론 얘가 C일 수도 있지. 그래프에 따라서는. 이해되니? 그런데 봐봐. 여기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얘야. 얘 때문에 지금까지 복습했던 거야. Y축과의 교점이 떠오르니까 뭐가 떠오르는 거야? X축과의 교점에 대해서도 궁금한 거야. 아니 이 참수가 X축과도 교점이 생길 텐데 그럼 X축을 다른 말로 뭐라 불러? Y는 0이라는 거지. 따라서 그 좌표들은 모두 다 Y값이 0이었을 거야. 따라서 Y다 0을 집어넣으시면 뭐가 되는 거야?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방정식이 나타날 거고 이 방정식의가 알파하고 베타라면 그 x축과의 교점이 바로 알파, 0과 베타,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만약에 어떠한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가 이렇게 지나고 있어. 그렇다면 요 점이 바로 C가 되는 거고 요 점이 바로 알파와 베타라는 근이 되는 거지. 이해돼? 축의 방정식 아까 뭐라 그랬었어? 마이너스 2a분의 b라 그랬었지. 맞니? 근데 봐봐. 얘는 딱 가운데 중점이었을 거라고. 이 참수의 가장 큰 특징이 이 축에 대해서 선대칭이라는 거잖아. 그렇다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다시 말하면 2분의 1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지. 맞니? 근데 알파하고 베타가 뭐라고? 이 방정식의 해라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야? 두 근의 합 구하는 공식이 뭐였지? 마이너스 a분의 b. 맞니? 거기다 2를 곱하다 보니까 그래서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그 다음에 내가 이 그래프를 보고서 얘기해 볼게.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는 뭘까?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
판별식. 판별식은 근의 개수를 판별을 한다 그랬었어? 맞니? 지금 근이 몇 개 있어? 2개. 따라서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는 뭐였겠어? 양수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해할 수 있겠니? 뭐 다양하게 내용들 알 수 있었을 거야. 전체적으로 좀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해줘. 영상 할 테니까 영상 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너희들이 좀 다 옮겨줘. 알겠죠? 넘어갑시다. 한번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강 1번서부터 먼저 잠깐 보죠. 봐봐. 꼭지점에 대한 좌표가 4,-7이래. 우리는 꼭지점 보자마자 어디까지 나와야 되니? 꼭지점 정말 땡큐야. 꼭지점 보자마자 우리는 y는 a의 x-4의 제곱에 마이너스 7까지는 돼 있어야 돼. 근데 지금 a 값의 크기가 얼마래? 마이너스 2. 이해되니? 따라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2까지 나오는 거죠. 괜찮아? 그 다음 정리해보자. y는 마이너스 2에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에 마이너스 7 맞니? 이제 여기 맞아? y는 마이너스 2x 제곱에 플러스 16x에 마이너스 32가 됐을 테니까 얼마니? 마이너스 39? 뭐 이렇게 돼 있었겠네. 괜찮아? 그 다음은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얘가 이거라는 거야. 이해돼? 결국에 첫 번째 조건 뭐니? 4a는 얼마여야 된다? 16이어야 된다. 두 번째 식은 뭐니? 마이너스 3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6b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39가 된다. 요 a 값 4였었죠? 4 여기다 대입하셔서 b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 이해할 수 있겠니? 뭐 요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는 문제. 다시 얘도 봐봐. 축의 방정식이 x는 1이고 축의 방정식을 봤을 때 너희들이 선택권이 있어. 첫 번째는 얘를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형태로 만드는 거야. 그렇다면 첫 번째 뭐야? 마이너스 2a분의 b가 축의 방정식인데 그 값이 얼마래? 1이래.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마이너스 1,0을 지난데 0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시면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세 번째 4, 마이너스 5를 지난데 마이너스 5는 16a 더하기 4b 플러스 c. 그래서 얘의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야. b값에다가 마이너스 2a를 다 집어넣어. b값에다가 마이너스 2a를 다 집어넣어. 그럼 a와 c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나올 거야. 그걸 풀면 돼. 이게 첫 번째 방법. 다시 두 번째 방법은 좀 더 깔끔하게 풀려면 축의 방정식을 보자마자 뭐가 떠오르는 거냐면 꼭지점에 x좌표가 1이라는 얘기니까 a의 x-1의 제곱 플러스 q라는 거야. 그럼 a 값과 q 값만 알면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 이제 대입해. 첫 번째 조건 0하고를 넣어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얼마니? 4a 플러스 q. 두 번째 조건 4, 마이너스 5야. 마이너스 5는 4 집어넣으면 얼마였을까? 3, 3은 9. 9a 플러스 q. 두 개 연립해서 a 값과 q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때 y 절편. 이해돼? 다시 넘어가 봅시다. 얘 부호를 결정해 달래? 약간 봐봐. 지금 전체로 봤을 때 우린 얘를 뭐라 부른다고?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 마이너스 2a분의 b야. 걔가 양수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이해되니? 그렇다면 마이너스를 곱해주시면 2a분의 b는 0보다 작았겠지. a와 b의 부호는 어떻다? 서로 나눴는데 음수가 났어. a와 b의 부호는 어떻다? 다르다. 맞니? 서로 다른 부호끼리 나눠야지 음수 나오는 거잖아. 근데 지금 그래프 자체가 위로 블록인 거 보니까 에이 너 음수네! 그럼 당연히 b는 양수. 이해되니? 그 다음에 c값은 여기가 바로 c값이었겠지. 맞아? c값은 y 절편이라 했었잖아 아까. 부호는 양수. 이해할 수 있겠어? 따라서 a, b는 음수다? 맞는 말. b, c는 양수다? 맞는 말. 여기까지 맞는 말이야.
그 다음부터가 문제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지? 음수, 양수, 양수를 더하면 양수가 더 많으니까 양수인가? 가 아니라 A 더하기 B 더하기 C란 얘기는 X에다 1 집어넣으면 요 형태가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어.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너는 X가 1일 때의 Y 값이야. 다시 말하면 1,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지나는 거야. 그러니까 X 값이 1이었을 거 아니야. 여기 어딘가 1이 있었겠지. 여기 어딘가 1이 있었을 거 아니야. 요 점에 대한 좌표가 얘가 1, A 플러스 B 플러스 C였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점이 일사분면에 있지? 뿔뿔이었을 거라고.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양수다. 이해돼?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4A 플러스 2B 플러스 C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이 식에서 4A 더하기 2B 더하기 C를 만들어야 돼. 어떻게 만든 걸까? X에다 얼마 집어넣은 거야? AX제곱이 4A로 바뀌어야 되고 BX는 2B로 바뀌어야 돼. X에다 얼마 집어넣은 거야? 2. X에다 2. X에다 2를 집어넣으시면 2를 집어넣어봐. 4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됐을 거 아니야. 따라서 얘는 2, 4A 플러스 2B 플러스 C인데 이 그래프에 이 점이 잡힌 여기 있었겠지. 2, 4A 플러스 2B 플러스 C인데 이 점이 지금 X축 위에 있지. X축에 있을 때 이 Y 값은 얼마? 0이다. 괜찮아? 다시 이번 얘를 볼 거야. 잠깐만. 얘는 내가 X에다 뭔 값을 집어넣어도 4C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 4로 묶어내볼까? 4로 묶어내보면 4분의 1 A 마이너스 2분의 1 B 플러스 C가 음수냐 묻고 있는 거지. 맞아? 그렇다면 얘만큼은 구할 수 있겠다. 얘 얼마 집어넣었을 때 얘가 부가 마이너스 2분의 1거 보면 얘는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었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렇다면 4분의 1 A 마이너스 2분의 1 B 플러스 C가 됐을 것이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어디 있어?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 보니까 여기 어디쯤 있었겠지.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A 마이너스 2분의 1 B 플러스 C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얘가 2, 4분면이니까 얘 부호는 뭐가 된 거야? 맞뿔이 됐겠지. 맞뿔? 그죠? 누가 봐도 여기 양수잖아. Y값이 양수, 그지? 따라서 얘는 양수가 됐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해할 수 있겠니? 우선은 여기까지는 연습이 좀 되어져 있어야 돼. 여기는 밑에 문제도 한번 좀 풀어보시면서 확인 좀 해주세요.